사실은 이제 이게 테러범 김모, 김모 씨 67살 그 사람만의 개인적 일탈로 끝나기에는 너무 사안이 복잡해.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치밀하게 또 이 범행을 준비했었고, 그럼 이 사람에게 야 이재명은 제거해도 돼라고 악마의 속삭임을 했던 주체는 누구인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된다는 거야. 벌써 10수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털렸고, 아마 검찰의 압수수색만 현 정부 들어서 380번 가까이 되고, 예? 그리고 지인들도 한 100명 가까이가 날마다 불려다니고, 세계지검급 검사들 한 60명, 광주지검이 60명이거든요. 60명의 검사 그리고 플러스 수사관들이 있죠. 이재명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공권력이 거의 투입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시그널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을까? 응? 야, 이재명 제거해도 돼. 이 악마화를 한 자들이 저는 진정한 배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언론들이 말입니다. 이 사건이 나고 그 이튿날부터 혐오의 정치를 종식시켜야 된다. 야, 이재명 혐오를 누가 했냐? 그러니까. 누가 선동했고, 누가 이렇게 주동을 했어? 검찰요. 그리고 기자들. 예. 맞아요. 이래놓고는 말이지, 남한테 책임을 떠넘겨. 물론 자기들의 책임을 충당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이 우리나라의 담론 구조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이 이재명 한 사람 정치 공작 아닙니까? 네. 야당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제1야당 대표 정도가 아니라 제1당 대표를 그렇게 완전히 사정없이 근거도 박약하게 몰아갔던 부분들, 이 부분들은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그렇게 짚어내는 언론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 사건이 하나만 봐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보도한 언론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들의 가짜 뉴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얽히설키 얽혀져 있는데 규정부터 이것도 사실 어떤 단어로 규정할지 잘 모르겠어요. 습격, 피격, 테러, 암살, 미수. 우리 조수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좀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피습 사건? 암살 시도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암살이 뭐냐면 암자가 뭐냐면은 이제 암합리에라는 건데 이분이 준비한 기간을 봐서 저는 그렇게 했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 계란 던지고 이거 어제 한 말에 격분해서 너 모욕 당해봐라 계란 던지고 근데 이게 아니라 일단 부위를 정확하게 한 번에 찍었다는 점에서 아마 연습했을 것이고 해부학도 봤을 것이고 또 하나가 당적을 지금 언론에 이때까지 나온 거는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의 과거 이제 당원 명부에 그런 똑같은 이름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없다까지는 확인을 해줬고 민주당에서는 경찰 발표 보라고 했는데 거기서 민주당의 지금 현재 당원이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적까지 옮겨가면서 적어도 1년 넘게 준비를 했다. 이 점에서 저는 암살 시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암살 시도? 저는 매우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동기를 더 파헤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집에 압수색을 해보니까 다른 흉기들, 둔기들도 있었다고 맞아요. 하고요. 저도 봤어요. 그리고 몇 번을 시도를 했다는 측면도 좀 있고 전화기 이런 게 지금 포렌식도 좀 잘 안 된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왜 이걸 복구를 시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어떠한 영상을 보고 있었고 어떠한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런 것도 나중에 추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민주당은 만약에 수사 결과가 석연치 않게 나오면은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특검입니까?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세상에 40년대, 50년대나 이것도 거부하려나 특검 하면? 예? 이건 어떻게 거부해요 말아요? 집거도 아닌데. 글쎄요, 이것도 거부한다면은 그러면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논리가 또 나오겠죠. 그게 돼요? 예? 아니 왜 감춰? 왜 감춰? 시켜 윤석열이 그거를? 응? 아이고, 말이 돼요? 테이블 좀 떼주세요. 말이 돼요? 아이고 개인적 의견이 완전 보면 개인적. 특검이 거부 특검 여기서 죽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공감이 안 돼. 저는 공감이 안 돼요. 라디오 진행을 공감이 안 돼. 하차시켜야 돼. 전혀 공감이 안 돼. 김용민 손님의 개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너무 공감이 안 돼. 아니 요새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무섭긴 하죠.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 어떤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무섭죠. 아니 보세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을 수도 맞아. 있었는데 곧바로 댓글 부대가 동원된 듯 뭐 이건 뭐 무슨 자작극이니 뭐 무슨 뭐 나무젓가락이니 나무젓가락이니 이런 얘기들이 서슴없이 나오는 걸 보면은 아 이거는 이게 정말 무슨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음모가 있거나 뭐 저는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재명 악마와는 너무나 이게 일종의 어려운 말로 내면화가 돼 있다 우리 사회에. 저 인간은 그런 일 당해도 돼. 그런 일 당해도 싸. 이런 그 심리가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짙게 깔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저러는 거는 그 쇼다, 엄살이다. 이런 인식이 또 이렇게 서슴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되게 그 유사한 지점이 좀 걸려 있는 게 연말에 사실은 배우 이선균 씨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머지않아서 어떤 유력 정치인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물론 완전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두 분의 사연이긴 한데 이게 뭐 묘하게 공통점이 있다고도 바라보는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선균도 마찬가지로 언론에 의해서 도마 위에 올라가고 악마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분은 뭐 심지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음성이 나온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리적 압박을 갖고 있었고 뭐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심리적 압박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인 시도가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약간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는 것 같아요. 조순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저는 한마디로 죽어도 된다. 죽어도 된다. 메시지. 한 명은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했고 한 명은 본인이 죽인 거죠. 죽어도 된다라는 그런 존재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이선균 씨 같으면 뭐 가정이 있는데도 뭐 술집 여자하고 뭐 사랑 주고받고 그리고 뭐 마약도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분이 준비한 정도를 보면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했을까 하면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섭죠. 뭐 저는 이성균 씨하고도 개인적으로 좀 뭐 한번 술도 한번 진짜요? 해본 적, 뭐 이재명 대표하고도 한번 그렇게 본 적 그런 공통점이 있긴 하네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뭐 차이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과연 누구라도 저 위치에 있으면 저렇게 몰리면 저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가장 무서워요. 맞습니다. 그 제가 그때 계속 전 다른 방송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마약 사건들을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그 패턴하고 너무 안 맞다는 게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거든요. 진술을 받으면 뭐 마약을 뭐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한다면 했던 놈이 한 명을 불면 그 한 명을 다시 조사를 한 다음에 물증을 확보하려고 어떤 검증을 합니다. 뭐 모발이라든지 뭐 소변 검사라든지 그 3단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유명인 사람은 그쯤에서 보도가 되든가 하는 게 맞는데 1단계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면 너무 빨리 보도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럴까라는 얘기를 제가 다른 방송에서 처음에는 진행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들 불편했어요.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뭐 피 그렇죠. 전 지드래곤하고 똑같이 지드래곤하고 이성균 전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 두 사람 다 증거도 없이 증거가 본인들이 자백도 안 했어요. 누가 같이 했다. 그럼 저는 그 사건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대마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람이 제 의뢰인인데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에 전화 왔더라 마수대에서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모모 피의자 이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지랑 한 사람 불어야 되는데 소문 듣고 다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다 불러야 되는구나. 확인해야 되니까 변호사님께서 조금 자제를 좀 시켜달라. 공작을 너무 많이 팔았어요. 제가 갔어요. 제가 하니까 한 30명 불어넣은 거야. 씨, 왜 많이 불어넣어 하니까. 니랑 한 사람 불어넣어 하니까 지랑 한 사람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들었던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거 느꼈거든요.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아니 피의자가 돼서 왜 신고를 해? 그걸 하게 되면 형의 이제 공적이 돼가지고 구형할 때 까줍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른바 플리바겐이? 플리바겐이 되는 게 뭐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한 2달씩 까줬어요. 얘가 한 3년을 구형할 것 같으면 10명 불면 한 1년 까주고 이러니까
얘가 그게 눈이 뒤집어졌는데 100명 불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불면 무죄. 농담이고. 그래서 그때도 유명인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친구가 유명인사를 얘기를 한 거예요. 들은 거를. 예. 그 사건하고 저는 이승균하고 사건하고 지들건 사건하고 전 비슷하게 보거든요, 사실은. 그때 아니, 그 경찰들은 그 유명인사들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안 해야죠. 물증이 하긴 안 되는 나와야죠. 거니까. 아니 진술만 가지고 이렇게 수사할 것 같으면 우리 이정섭 처남. 그렇지. 그럼 처남 때 그 부인이 거기는 그렇게 맞아. 부인이 그렇게 거기 제보를 머리카락하고 뭐 다 갖다 줬다는데. 네. 구속되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결국은 뭐 경찰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저는 몰아갔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암살 미수 사건하고 같이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사실상 이제 공모 관계가 네. 수사기관과 언론에 있었고, 저도 뭐 마약 얘기 해보니까 최근에 그 구준엽 씨가 마약 검사를 엄청 받았다. 머리가 없잖아요, 그 형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임 DJ코 하던 시절에 그 극성 팬이 만나달라고 이제 구준엽 씨한테 계속 이제 요청을 했는데 안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억하심정에 경찰에 맞아요. 구준엽이 클럽에서 DJ 하면서 마약을 한다더라고 계속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하는데, 경찰 입장에선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그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또 뽑고 안 되고 또 한두 번이어야지. 근데 자꾸 경찰서에 불려다니니까 경찰이 또 이렇게 은근슬쩍 구준엽이 마약했다 이렇게 흘리니까 또 그 기사 나고 인권이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또 인권연대 도움 청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옛날 일이야.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더 나쁜 게 그 구준엽 형님은 그래도 야금야금 인터넷이 활발화된 시점이 그렇죠, 맞아요. 야금야금 가는데 지금은 하나가이면 무슨 먼지처럼 뭐 전 세계 전속도로 퍼져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가장 차이점인가 생각이 들어요. 예,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조순진 변호사님? 어쨌든 데모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국가를 바꾸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셨는데, 게다가 변호사이신데 제가요? 심지어 민변에 지금 사무총장 하시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은 안 바뀌는 겁니까? 그 소비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소비자? 예, 어떤... 사는 사람이 그런 뉴스를 클릭해서 소비하는 층이 예. 있으니까 파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주질 말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자극적인 뉴스나 그리고 수사기관이 뭐 이렇게 은근슬쩍 흘린 걸 언론이 보도하면 그게 마치 그게 기정사실화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진짜 한 사람을 매장하는 일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회 악마화를 없애지 않으면은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이게 이번에 성공했으니까 다음에도 누군가에게 그렇죠. 그 짓을 해도 된다. 네. 이게 또 인식 체계가 이렇게 또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첫 번째 그렇죠. 피해 사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본 자들은 앞에서는 고인의 애도를 표한다 이러지만 뒤에 가서는 표정 관리할지도 몰라요. 아싸, 우리가 성공했다 이러면서. 진짜 역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저주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성균 씨 때문에 너무 마음이 사실 아팠었는데 저 그 배우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건까지도 보니까 정말 드는 생각이 언론이든 그러한 그런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이건 간에 지금 어떻게 좀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가 전 이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이 범인이 혼자서 본인 멘탈로 다 계획하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 준비를 몇 년 동안 하려면 전과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과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폭력 행위를 2번 하고 3번 하는 게 점점 쉬워진다고들 해요. 한 번 이렇게 사람 때린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왜 우리 폭력 사주할 때 조폭 사는 거예요. 쉽게 때리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 공인중개사하고 그 전에 공무원 하던 사람이 꽂을 때는 심리적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래서 추가 범행을 막거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제2, 제3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와 연락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그렇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계속 혐오니 다른 걸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 변호사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